안녕하세요. 보컬 가이드의 선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평생 고음을 내지 못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발성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핀트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영원히 본인이 고음으로 갈 수 없는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노래를 부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강좌에서 제가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 드릴 테니 한번 끝까지 시청해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리는 이 음을 호흡을 적당히 섞어 가성틱하게 그리고 얇게 한번 소리 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원했던 소리는 이 중 어떤 소리일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중 이런 소리였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슷한 소리를 내셨나요? 방금 제가 직전에 들려드렸던 그 소리를 듣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본 후에 한번 소리를 내보려고 하신다면 제가 의도했던 소리와 훨씬 더 유사한 소리를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만약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글만 보고 배우게 되신다면 이 소리로 흉내를 내게 됐을 때 평소에 비강을 많이 쓰신다면 이런 소리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구강목명을 많이 쓰신다면 이런 소리를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 섞여서 아마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한 제가 이런 소리 예제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의도했던 소리를 훨씬 더 잘 구사해 주셨을 겁니다. 즉, 저희는 발성을 배울 때 트레이너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론뿐만 아니라 그 소리의 영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소리 예제를 들으면서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김동률님의 감사라는 곡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그 곡의 후렴을 한번 불러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김동률님과는 다르게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이렇게 재미없게 부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분명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김동률님의 소리를 그대로 모창하게 됐을 때 요즘 나오는 곡들의 키를 고려해보면 아마 그 곡들의 후렴 부분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김동률님의 오래된 노래라는 곡의 벌스를 생각해보면 우연히 찾아내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 들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하실 겁니다. 즉, 이 감사라는 곡도 김동률님처럼 호소력 있게 부르려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르기 어려워지는 노래입니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이런 식으로요. 요즘 나오는 곡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가볍고 여리게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김동률님이 평소 쓰시는 보컬 스타일로는 요즘 나오는 이만별님이나 전상근님의 곡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고음을 내고 싶으시다면 좀 더 얇고 가성틱한 이 부드러운 톤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분들의 스타일을 한번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이 고음을 평생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바로 이 너무 크고 두껍게 부르는 가수분들의 음악을 많이 듣고 또 그대로 흉내내서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너무 크고 두꺼운 느낌의 소리를 내시는 가수분들의 음악을 듣고 부르게 되다 보면 이 말 그대로 부르는 습관이 생겨서 고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노래를 배우게 됐을 때
이론 설명만큼이나 들려오는 소리 예제의 영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듣는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내는 소리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꼭 고음을 내고 싶으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좀 더 높은 톤으로 가볍고 편하게 부르시는 보컬리스트 분들을 한번 흉내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 김동률님의 감사라는 곡을 부르게 되신다면 당연히 이 김동률님 특유의 그 멋은 없겠지만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볍게 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습관도 안 들고 또 이 무의식적으로 흉내내게 되는 상황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성을 공부하는데 분명히 덜 헤매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김동률님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지금 노래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호흡의 기반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케이스에 따라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이 고음에 초점을 두고 봤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고음은 가성을 발전시킨 소리이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듣는 가수분들은 이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가수분들이 내는 고음을 가성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강한 소리로만 고음을 내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이 가벼운 길로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는 가성인가요? 진성인가요? 그리고 또 많이 접하게 되시는 이 립트릴의 고음 구간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성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이 가성길로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며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고음은 가성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못하신다면 기존에 소리를 좀 무겁게 쓰시던 분들은 평생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앞에서 강조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오히려 독이 돼서 소리를 강하고 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 독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성길로 어떻게 가수분들처럼 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습 시 이 호흡과 연결지어 굉장한 집중력을 동반해 소리를 내고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고음이 잘 나왔을 때의 감각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니까요. 참고로 이 부분은 독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우게 되시더라도 전부 예외 없이 연습에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셨나요? 사실 요즘에는 이 고음은 가성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대중화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듣는 음악들의 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애초에 노래를 두꺼운 진성으로 시작할 수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도 이 가성이 기반이 된 소리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제가 이 보컬을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 음악들의 키가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었고 이제 막 이 고음은 가성이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었어서 그 당시에는 요즘 분들보다 소리를 무겁게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괜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아직도 이 노래를 너무 무겁게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무식하게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본인이 부르고 있는 소리를 정말 차분하게 분석해보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